지붕 없는 박물관 목포. 우린 과연 목포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목포에 관련된 전설이나 네. 설화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들어본 적 없는데요. 혹시 목포 관련된 전설이나 설화 등을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냥 들어보기만 해봤어요. 아는 이야기는 없고요? 네. 혹시 뭐 TV나 책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본 적 없어요? 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나 전설,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여기 우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찾고 들어보며 책을 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야기 보따리 한번 풀어볼까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은 곳은 목포시 공공도서관. 대화가 한창 오고 가는 것 같은데 벌써 이야기를 시작하셨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목포에 있는 전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0여 편 정도 안팎인데 그중에서 6편 정도를 이야기로 만들었고, 사실은 전설이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이 전설을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가들이 한 발 한 발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야기 소스가 충분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한 겁니다. 아이들이 전설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을 아마 실감할 거예요. 이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목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우리 아이들이 보다 쉽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동화를 쓰셨다고 하네요. 저는 삼옥도 이야기를 썼습니다. 야성대라는 묘를 저는 썼는데요. 저는 갓바위 전설을 썼습니다. 우리 전설을 책으로 옮기는 책도깨비 작가님들. 목포 공공도서관 책도깨비 작가님들은 목포에서 전해지는 대표적인 설화 6개를 어린 친구들이 읽기 쉽도록 동화로 구성했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더 알려주고 싶은 전설이 있다고요? 사막도 이야기나 갓바위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바위 중에서 애기바위라는 전설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원금동, 지금의 바닷가 근처에 원금동에서 내려온 전설인데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애기바위 전설에 대한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애잔하고 바닷가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애잔한 이야기라서 특별하게 지금 생각나고 있거든요. 오호, 그 특별한 이야기를 쓴 작가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애기바위를 쓴 이효심입니다. 원래 바위에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위에서 아이들이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저를 좀 흥미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목포에 전해 내려오는 다른 전설에 비해 조금은 생소한 듯한 애기바위 이야기. 아니, 그런데 작가님들 이야기 나누다 말고 갑자기 차를? 도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세요? 원금동에 애기바위 이야기 찾으러 갑니다. 목포 원도심의 골목을 지나 바닷가를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목포시 온금동. 이곳이 애기바위 전설이 전해지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온금동 골목 구석구석을 걸어봐도 사람 한 명이 안 보여요. 오늘 애기바위 이야기 찾을 수 있는 거 맞죠? 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제가 애기바위에 관한 동화를 썼는데 혹시 애기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이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에 사람이 없네요. 네, 다들 어디 가셨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계신 노임회관 그쪽으로 네, 찾아가 봐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계실런가. 그래서 찾아간 곳,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신다는 온금동 주민회관.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어렴풋이나마 애기바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거든요. 바로 그 위에서. 바다로 수영하러 오면 그쪽으로 와서 수영하고. 약간도 못 댕겼어. 산길로 그렇게 위험했어, 거가. 못 보고 목욕은 해봤지, 거기서. 생연이 애기는 안 보고 못 보고. 처음에는 애기하고 대한민국이 나중에는 딱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래갖고 막 이곳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살짝 들어볼 수 있었던 애기바위 이야기. 도대체 애기바위가 어떤 건데요? 목포는 항구 도시이고 무역항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바닷가를 끼고 있는 또 어촌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촌 문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이 제일 남아있는 지역이 옹금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옹금동에서 대반동으로 연결되는 그 해안가에 마을이 어촌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문화와 관련된 설화가 대표적으로 애기바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항구도시 목포. 그만큼 이곳에선 애기바위 설화가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애기바위 이야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동화 쓰기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제목이 애기바위입니다. 옛날 옹금동의 째보선창에서 대반동으로 가는 바닷가에 넓적한 바위 하나가 있었어요. 한 어부의 아이가 조개를 줍다가 갑자기 몰아친 파도에 그만 떠내려가 버렸답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이의 시신이 파도에 밀려 바위에 걸쳐졌는데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애기바위라 불렀다고 합니다. 생각에 기분이 좋구만요. 그전에는 이거 생전 이런 거 나오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게 읽어준 게 본게 그 들어본 게 꼭 글로 끼면 좋겠어. 영화 같은 끼면은 뭐 잘해놨고 하기를. 아니 잘했어. 잘해놨어. 좋아. 애기바위 동화 이야기를 읽어드려보고 또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애기바위 설화를 어르신들에게 직접 들어보니 어때요? 그 애기바위라는 바위가 있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그 바위에 깃든 전설 때문에 누군가가 바위 위에다가 애기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께서 지금 89세인데 8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그 애기 형상에다가 꽃 같은 것을 넣고 비는 어떤 그런 재를 올렸던 걸로 봐서 바닷가 사람들, 조선소 특히 바닷가 사람들의 어떤 무사를 응원하는 그런 의식이 치러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이 애기바위는 우리 옹금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환이 서려 있고 또 보존 가능해야 될 어떤 그런 유물이었던 것 같아요. 보존해야 할 유물인 애기바위. 그렇다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책도깨비 작가님들이 직접 바닷가로 찾으러 가보는데요. 그런데 바닷가 어딜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애기바위. 어느 순간에 그 바위가 애기가 떨어져가지고 그 물 밑에가 있더라고. 우리가 수영하다 보면은 이제 그까지는 알고 그 도로가 나면서 없어진 거는. 네? 애기바위가 없어졌다고요? 2000년 무렵에 그 유달산 그 해안도로 확장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2차선 도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도로 가해가 있고 애기바위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것이 이제 없어졌죠. 옹금동에서 전해 내려온 애기바위 설화.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올 뿐 애기바위의 실체를 찾아볼 수 없어 많이 안타깝네요. 전설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백 년 걸쳐서 내려온 이야기인데 그 조그만 어떤 형상 하나 가지고 문화 콘텐츠화 하는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충북 괴산에 성북감이라는 게 성북감 바둑바위라는 게 있어요. 그 바둑바위 하나 가지고 괴산에서는 바둑 문화 축제라는 것을 콘텐츠화 시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애기바위도 수백 년간 목포 시민
바닷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애환을 전해주는 전설이었을 텐데 그 바위가 이렇게 도로 밑으로 이렇게 묻혀버린 결과는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옹금동, 대반동 지역은 원래 목포가 개항되고 나서 신도심이 개발된 지역하고는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반동 해수욕장이 개발이 되면서 그쪽으로 처음 이제 1920년대 중반에 도로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목포가 이제 산업화되면서 도로가 조금씩 확장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설화가 담겨져 있는 현장의 유적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죠. 고화도 같은 경우는 목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포의 대표적인 명승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포대교를 보시면 고화도 끝에 있는 용머리를 조금 휘어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대교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목포 시민들의 반응이 목포의 가장 상징인 용머리, 용의 머리를 이 도로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컸어요. 대교가 보면 용머리 끝을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약간 돌아가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민들의 어떤 그 의식을 조금 반영한 설계라고 그렇게 이제 전해오는데요. 이제 애기바위 같은 경우도 그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큰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죠.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우리 땅 이야기.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내며 보존해야 할 문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옛 이야기.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이면 일, 살림이면 살림. 평범한 주부, 평범한 워킹맘은 가라. 남다른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주부 발명가가 있다는데. 나에게 발명이란 즐거움입니다. 어려운 일들도 힘들지 않고 즐겁게 해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거든요. 평범한 주부에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제2의 삶을 발명가로 펼쳐나가고 있는 주부 남순덕 씨. 우연히 발견한 작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녀의 열혈 도전기가 지금 시작된다. 제작진이 순덕 씨를 만난 곳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고즈넉한 마을.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를 누비며 분주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동네 주부 발명가 남순덕 씨다. 쌤, 지금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연근 캐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근 캐는 시기가 아니지 않나요? 아이고, 다 쓸 때가 있죠. 쓸 때가 있다고요? 네.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계속해서 연근을 캐내는 순덕 씨.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듯 하나둘씩 모은 연근. 어느새 한가득이 됐다. 쌤, 연근 다 캐신 거예요? 네. 근데 연근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못 쓰는 연근을 찾고 있었거든요. 왜요?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썩은 연근을 챙겨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데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도자기들이 반겨주는 이곳, 바로 순덕 씨의 작업실. 대체 여기서 연근으로 뭘 만들려는 걸까? 제 메인 발명품은 연탄입니다. 연탄이 발명품이라고요? 네, 연근이 들어있는 연탄입니다. 전국 연근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친환경 연탄을 만든 순덕 씨. 이 연탄은 일반 연탄에 비해 유독가스가 적고 열 효율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특허로도 등록됐다. 제가 원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특정 재료를 이용해서 유약을 만들다 보니 재를 만드는 과정에 에너지가 있구나 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만듦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보니 주변에 연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근 안에 뮤신이 분명히 그 접착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추측으로 했는데 제 추측대로 연근풀이 가장 막강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받은 친환경 연탄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먼저 연근을 곱게 갈아준 뒤 커피 찌꺼기와 톱밥가루를 섞어 미리 만든 연근 풀을 넣어 반죽하면 남순덕표 친환경 연탄 완성!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있으니 바로 커피 찌꺼기 되시겠다.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도자기 유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태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날 이슬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슬비를 맞아도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걸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에너지원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형태 유지를 이어주는 접착제가 필요했고 거기에 연근이 접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커피 연탄을 발명하기까지 걸린 시간 2년. 제품 상용화를 앞두고 보다 완벽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그녀의 손길은 오늘도 쉴 틈이 없는데, 그런데 다시 연근풀 만드는 작업에 나선 주부 발명가. 여기 추가로 더 끓일 거라고 양이 얼추 맞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모자랐어. 그만 찍고 좀 치대요. 예? 그만 좀 찍고 치대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제작진. 눈치 보랴, 반죽하랴, 촬영하랴, 신경 쓸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얼마나 주물렀을까? 반죽들이 제법 고루 섞인 듯하다. 감독님, 예? 저거 윤진기 살짝 좀 들고 와 보이소. 아이고 니라. 이거? 네. 오우. 와, 무겁네요, 이거. 감독님 오늘 일복 제대로 터졌네. 자, 잠깐만요. 이쪽으로 밀렸잖아. 이쪽 쳐보세요, 빨리. 그렇지. 끝까지 넣어줘야 돼요. 3시간이 걸려 완성한 커피 연탄. 직접 손으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발명품이다. 연탄 한 장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일 아닙니다, 진짜. 감독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한번 찍어보니까 정말 시급하겠지? 너무 힘듭니다. 일일이 다 손으로 찍어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연탄 공장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지금 윤진기 한 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기운이 딸리네요. 올해는 꼭 시설을 마련해가지고 시제품의 표준화에 완성하겠습니다.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연탄 재료를 구하러 다니는 순덕 씨. 매일같이 함께 나서주는 이웃들이 있어 발명의 길이 외롭지만은 않다는데. 20대 때는 실험실에서 연구도 하고 기자 생활도 했다가 결혼해서 또 공예도 하고 그림도 그리다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세라믹을 전공하면서 도자기랑 도자기 유약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유약을 알게 되면서 에너지원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고 손재주가 뛰어났던 순덕 씨. 경력 단절로 겪은 좌절감을 이겨내기 위해 시작한 발명은 커피 연탄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탄생시키며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저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고 또 발명이기 전에 발견을 하면서 또 찾는 즐거움도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알아간다는 자체가 즐거운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순덕 씨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다. 직접 발명한 커피 연탄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것. 거창하진 않지만 소박한 정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공방 안. 커피 연탄으로 구운 고기는 순덕 씨의 꿈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정도 살찌우는 듯하다. 일반 연탄에서 먹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 맛은 약간 풀맛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무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조금 향이 일반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소하고요. 커피 연탄으로 이렇게 구웠을 때는 전혀 그런 매콤하지도 않고 맛이라든 것이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계속해서 꿈을 발명해 나가는 순덕 씨. 그녀가 꿈꾸는 내일은 무엇일까?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저는 이 제품을 표준화하고 또 시제품을 완성을 해서 대중화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연물 쓰레기 에너지원을 좀 찾고 그걸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윤택한 그 에너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를 위해 함께하는 발명품을 만들고 싶다는 주부 발명가 남순덕 씨. 작은 발견을 행운으로 받게 된 46. 순덕 씨의 발명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에 가볼 만한 명소와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고 잊고 지냈던 추억 한 모금을 꺼내보는 시간.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역사와 문화가 어울린 명소부터 과학과 생태 공간까지 우리가 몰랐던 대전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화창한 봄날 대전의 숨은 명소와 이야기를 만나는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어디 가나요? 창규 씨 오늘 세 군데를 가야 되는데 네. 한번 봐. 창규 씨. 최대, 최초, 유일 순서는 상관없고요. 순서는 창규 씨 편한 대로. 제가 가고 싶은 곳부터 왠지 저는 유일이 끌리네요. 유일. 오직 하나뿐인 그것 만나러 갑니다. 유일. 오늘의 미션 대전의 숨은 명소를 찾아라.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주제는 전국 유일의 이것인데요.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학교 종소리를 비롯해서 시작을 알리는 소리들 많이 있지만요. 저는 이 냄새, 하루를 산뜻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바로 빵 냄새지요. 그런데 왜 여기가 전국 유일과 관련이 있죠? 전국 유일 108겹이라.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108겹 빵을 찾는 미션. 일단 맛있는 빵 냄새를 맡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많은 빵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빵 냄새만 맡으면 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전국 유일의 빵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저희만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금빵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전국 유일의 108겹? 그럼 이따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전국 유일의 빵 있습니다. 출발 좋고 빵이라 더 기분 좋고 지금 바로 전국 유일의 108겹 빵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크루아상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초승달 모양의 크루아상과는 많이 달라 보이죠? 크기도 모양도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108겹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인 게 이제 한 81겹, 뭐 27겹, 이 정도로 해서 크루아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부드럽게, 저는 또 이제 일반 초상달 모양의 크루아상이 아닌 식빵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찢어 먹는데 좀 부드럽게 찢어지는 그 결수를 찾다 보니까 108겹이 되어 나온 거예요. 108겹 크루아상 식빵은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반죽을 널찍하게 편 다음 두툼한 치즈를 올려서 감싸고 밀대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펴줍니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면 어느새 108겹의 반죽이 되는 거죠. 여느 크루아상보다 서너 배의 시간과 정성이 더 들어갑니다. 층층이 쌓인 반죽 보이시죠? 이 반죽을 실타래처럼 꼬아서 구워주면 이게 바로 전국 유일의 108겹 크루아상 식빵입니다.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고요. 오, 빵빠라방, 빵빠방, 빵빠라방. 야, 반죽을 해서 두드리고 펴서 108겹 모양 만들고 숙성시키고 오븐에 구워내기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시 전국 유일의 빵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다리던 시간, 108겹 크루아상의 맛은 어떨까요? 결대로 쭉 찢어 먹는 이 맛,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야, 크루아상의 매력은 겉은 바삭하지만 또 안은 촉촉한 그 맛에 있잖아요.
108겹이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크다는 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번엔 대전의 최초를 찾아서 따스한 봄 햇살을 쬐고 있는 도심 속 고택 동춘당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이거 동춘당공원을 가끔씩 오긴 하지만 최초인 거는 처음 알았거든요. 아, 예. 과연 뭐가 최초인 건가요? 보물 최초입니다. 보물? 네. 동춘당은 조선 효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송중길 선생이 자신의 호를 따서 만든 별당 건물입니다. 1963년 대전 최초로 국가지정 보물이 됐죠. 여기가 400년이 넘은 건축물인데도 보존이 잘 돼 있네요. 네, 굉장히 잘 돼 있죠. 사실 이 건물이 짓고 병자호란도 있었고 6.25 동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은 참으로 대전 시민에게 큰 행운입니다. 이렇게 오래됐다고 오래된 고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닙니다. 네. 예, 우암 선생은 물론이고 남용희, 김수화, 김창합 이런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기거하고 또 아름다운 시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시들을 현판을 하여서 이쪽에 안쪽에 걸어놓았습니다. 동춘당 마루에 걸터 앉아 봄 햇살을 쬐이니 마음이 차분하고 넉넉해집니다. 여름엔 무척 시원하다네요. 여름에 바람이 숭숭 통할 수 있도록 마루 밑을 고상식으로 통하게 해놨습니다. 마루 밑에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위에 들어 열개로 문을 열고 밑에 바람이 통하고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의미가 담깁니다. 세계 최대의 이것이 대전의 한 대학교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마지막 미션입니다. 여기에 오면 최대 규모의 그것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일단 학교 내에서 제일 큰 건물은 여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78m 높이의 타워인데요. 요 안에 가시면 이 높이와 똑같은 세계 최대의 뭐가 있어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이것, 바로 이 타워 꼭대기에 있습니다. 호기심과 궁금증을 품고 마치 유럽의 성당이 연상되는 타워 꼭대기로 같이 올라가 볼까요? 야, 여기 종이 몇 개예요? 이게 종이? 네, 78개예요. 78개의 정동적으로 만든 가리형, 크고 작은 종을 음계 순서대로 달아넣고 연주한 악기로 2004년 기네스북에 올랐죠. 이 악기는 신호용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이 지면이 수면보다 낮아서 홍수 때 물난리라든지 또 뭐 그전에는 또 적이 쳐들어왔다든지 화재라든지 그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런 역할을 하던 타워지요. 오민진 교수는 한국 최초의 카리용 전문 연주자인데요. 50톤이 넘는 종을 쳐서 연주하는 만큼 체력은 필수입니다. 천상의 소리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카리용의 멜로디는 반경 3km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지날 때면 잠시 멈춰서 듣게 됐죠. 수십 개의 종이 화음을 만들어 대전 도심을 따뜻하게 보듬어줍니다. 종이 워낙 많으니까 연주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종추를 주먹이 이렇게 건반을 때리면서 이 강철선을 따라 올라가서 종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쉬운 악기는 아니죠. 저는 바로 옆에서 들었지만 또 네. 멀리 있는 사람들도 같이 들을 수가 있네요. 아, 그럼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편안한 상태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이에요. 대전 최초, 전국 유일, 세계 최대의 보물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새삼 알게 됐는데요.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대전의 명소와 숨은 이야기를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따사로운 햇살이 기분 좋은 봄날,
포항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이것 때문에 요즘 신바람이 난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것의 정체, 지금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포항시 연일의 팩전마을, 이곳에 트로트 가수 한담이가 떴습니다. 봄봄봄봄봄이 왔어요. 여러분들 소확행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행복한데 여기 택진마을 주민들은 요즘 이것에 푹 빠져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이게 뭐예요? 사용하지 않는 화분을 보내주세요. 택진마을 1동. 못 쓰는 화분을 찾아달란 말씀이시죠? 택전마을에서 화분은 아주 귀하신 몸. 얼마 전 못 쓰는 화분을 보내달라는 현수막까지 걸었다는데요. 대체 이곳 마을 주민들은 왜 화분이 필요한 걸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화분 좀 들고 갈게요. 네요. 아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못 쓴 거 아니에요. 우리 쓸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대체 이 화분으로 뭘 하시려는 거죠? 우리 현수막 보고 오셨어요? 네, 안 그래도 이렇게 모으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쓰는 방식을 어디에 쓰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저 따라오세요. 따라오라고요? 드디어 이 마을에서 화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인데요. 일단 어머님을 믿고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렇게 화분 실은 수레를 끌고 도착한 이곳. 안녕하세요. 네, 화분 가져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으세요. 오케이. 아니, 이 많은 화분으로 도대체 뭘 한다는 겁니까? 택전마을 마을 정원 가꾸기 할 때 사용할 겁니다. 아, 정원 가꾸기요? 네. 다육이로 정원을 가꾸는데요. 이 화분에 다육이를 심어서 예쁜 정원이 탄생하는 거죠. 지난해 경북도가 공모한 농촌마을 재생 모델인 경북형 행복 씨앗마을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포항 택전마을. 평범했던 시골 마을이 다육이 체험마을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사회적 협동조합 숲과 사람이고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 숲과 사람은 숲해설가들이 모여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와, 대단한 분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하시고 계시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저희 숲과 사람이 지역 문제를 자연으로 풀어보고자 노력을 하고요. 그 프로젝트를 이 택전마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육이가 있는 정원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숲과 사람은 행정적인 것과 기술적인 거를 택전마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택전마을 선생님들은 이 배운 다육 아트를 접목하는 거죠. 농촌마을 재생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다육식물. 다육이를 활용한 체험마을로의 변신을 꿈꾸는 포항 택전마을인데요. 그래서 요즘 마을 주민들은 공동 작업장에 모여 매주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육 아트. 여기가 보면 철사가 이렇게 철사가 있잖아요. 철사 사이에다가 다육이를 꽂아야지 뿌리가 잘 박혀요. 조심조심 아기 다루듯이 다육식물을 일정한 위치에 심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작업하다 보니 어느 정도 모습은 갖춘 것 같죠? 요거는 뭐 같이 보여요? 이게 딱 봐도 뭔가 동물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귀가 있는 거 보니까 살짝 개나 고양이? 네, 고양이인데 키티. 키티. 고양이? 네, 키티. 애기들이 좋아하는 키티예요. 그래서 센스 있게 혹시 여기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눈을 여기 눈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활용 정점이라서 애기 둔 거예요. 여기 눈 알도 만드실 예정인 거예요? 네. 여기 꽤나 디테일하게 만드네요. 그럼요. 보면 여기 문양도 넣고 굉장히 이거 고뇌하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손수 만든 조형물은 사슴, 다람쥐, 고양이라는데요.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다육 아트.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다육식물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다육이가 들어올 때마다 모습이 다 달라요. 달라서. 그래서 더 뿌듯한 마음을 느껴요. 꽃 피는 모습도 있고 다른 모습도 있고 다들 이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혀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력이 강하다는 점이고요. 아, 생명력이 강하고? 예. 물도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그건 했다. 했나? 게으른 사람 키우기 제일 안성맞춤이래. 아, 손이 많이 안 가는군요. 네, 그래, 게으른 사람들. 봄날의 다육이를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육이 분갈이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분갈이를 배워볼 텐데 혹시 분갈이를 할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이제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네. 통풍이 잘 돼야 되니까 네네네. 일단 마사를 깔고요. 네. 먼저 준비한 화분에 마사토를 깔아주고 다육이 전용토를 넣어 물이 잘 빠지게 해줍니다. 뿌리 윗부분 잎을 정리해주고 뿌리 위에 가볍게 전용토를 올린 후 마무리로 마사토를 덮어주면 끝! 물을 마무리로 뿌려주나요? 아니요, 물을 주면, 지금 당장 물을 주면 얘들이 잎에서 습해서 얘들이 우수수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일주일 있다 적응시키고 나서 저면 관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밑에서 이제 요런 집에 있는 접시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놓고요. 물을 네. 빨아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는 이게 뿌리는 게 아니라 담그는 거네요? 직접 물을 주는 것보다는 저면 관수가 훨씬 좋아요. 물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통풍이 잘 드는 곳에 두면 된다고 하는데요. 특정 마을에서도 이렇게 다육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작업을 마치고 다시 모인 마을 주민들, 다육이로 특화된 마을을 갖고 가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도 빼놓지 않습니다. 장식물로 하자고 그래서 장식물 8개를 밑에를 전부 다 뭔가 장식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일이 많겠죠. 그 다음 그걸 해놓고 나면 위쪽으로 우리가 코스 동선이 디귿자 동선이에요. 다육이 체험마을은 언제부터 활성화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8월 24일 날 끝나요. 그랬구나. 24일 날. 중이었어요? 네, 꼭 와주세요. 이제 한 개 정원이 완성이 되었고요. 네. 앞으로 2개, 3개, 4개는 또 다른 테마로 더 즐거움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더욱더 마을이 풍성해지겠네요. 그렇죠. 볼거리가 생기고 지나다니시는 분이 멈추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을 곳. 찍고. 또 지금도 한두 분 찾아오지만 그때는 더 많은 분이 찾아오는. 그렇게 되겠네요. 계속 배로 늘어날 것 같은데.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다육이로 활력을 되찾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다육식물로 꾸며질 포항 택전마을. 따스한 봄날 다육이 보러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공보게장에 들려주는 지역의 숨은 별미를 만나는 시간. 오늘은 순창으로 떠납니다. 과연 순창엔 어떤 맛이 숨어 있을지 공보게장의 비밀 맛집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죠. 성큼 다가온 봄과 함께 참 좋은 순창을 찾았습니다. 봄봄봄봄이 왔네요. 순창에 봄이 왔네요. 네, 봄이 있어요. 네, 봄도 오고 저 김동아도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순창군청 공보계장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정 계장님 반갑습니다. 순창에 지금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순창에 한 46년 살았어요. 대통령 시대 김종호처럼 빠삭하시겠네요. 네, 골목골목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음식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우리가 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순창에는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어요. 맛있는 집이 많죠. 일단 고추장이 이렇게 맛있는 데는 물이 좋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맛있고 장류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요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특색 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팀장님. 그럼 오늘 추천해 주실 식당은 어떤 식당인가요? 흔히 볼 수 있는데 순창만의 전통이 있어요. 다른 데는 하얀색인데 여기는 빨간색이에요. 순창하면 고추장답게 빨간 자태 자랑하는 음식. 여기는 얼마나 오래된 식당이에요? 제가 공직 생활을 27년간 했는데요. 그보다 1년 빠른 28년이 됐습니다. 그때 드셨던 맛이랑 지금 드시는 맛이랑 뭐 좀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똑같아요.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결같아서 맛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한 거의 30년 동안 한결같으면 이건 또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발전은 아니고요. 그만큼 장인처럼 계속 그 맛을 유지한다는 거죠. 영양도 만점이고 다름직과도 차별성 있는 이 집. 저도 한번 어떤 곳인지 지금 맛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맛 자랑하는 음식의 정체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순창 사람들의 사랑 듬뿍 받는 이곳. 이거 우리가 흔히 알던 국밥 아닌가요? 국밥 드시고 계신가 봐요? 곰탕인데요. 곰탕이요? 곰탕은 원래 하얀색인데 이건 빨간색이네요. 빨갛게 나오던데요. 아, 그래요? 사람들 마음 사로잡은 요 음식의 정체가 곰탕이었다니. 익숙한 이 뽀얀 국물, 이른 아침부터 푹 고아낸 사골은 곰탕 맛의 기본이 되는데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필수 과정, 손수 갈아 만드는 들깨물이 비법 육수가 된다는 사실. 들깨물이 뭐 어디에 좋아서 들깨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하잖아, 들깨가. 정성을 다해 걸은 고운 들깨물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은 물론 특유의 고소함까지 더해준다네요. 이제 빨간 국물의 비밀이 밝혀질 차례죠. 좋은 고추와 각종 재료가 모여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내는 맛깔스러운 양념장. 요게 빨간 빛깔의 비밀이었네요. 곰탕이 가진 느끼함은 잡아주고 대신 얼큰함으로 무장합니다. 이건 뭐예요? 고추 간 거. 이제 이거에다 넣게. 아, 이게 그러면 그 빨간 국물의 비밀이네요. 이렇게 완성된 구수한 국물에 뭐든 부족함 없이 주고 싶다는 어머님의 넉넉한 마음을 담아 푸짐하게 채워주면 보글보글 빨간 곰탕 완성. 자,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게 곰탕인 거죠? 네. 국물 색깔이 일단 보면은 빨갛고 얼핏 보면은 뭐 된장찌개 같기도 하고 추어탕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 국물 맛부터 확인해 봅시다. 좀 묘한데요, 이게. 맑고 개운한데 얼큰한 맛까지 같이 들어있네요. 이게 좀 신기하네요. 처음에 이게 빨간 곰탕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순창에서는 특히나 곰탕이 다 이렇게 빨갛게,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엄마가 곰탕하면 이렇게 빨갛게 끓여준 것 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제가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곰탕이 이렇게 하얀 것도 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세월의 세월을 이어 완성된 지금의 빨간 곰탕, 이 맛이 진국입니다. 어머니 그럼 이 가게를 운영하신 지 제가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91년도에 그럼 8년 9년 됐네요. 근데 28년 9년 치고는 건물이 너무 지금 아니지. 옛날에는 가정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진 거는 이제 3년째 돼. 곰탕으로 건물을 세우신 거네요? 네. 빚도 좀 졌죠. 네, 알겠습니다. 또 곰탕으로 채워나가면 되죠? 네, 벌어서 갚아야죠. 그럼요. 어머님의 세월마저 맛있게 담긴 곰탕. 밥 한 그릇 말아 제대로 맛봐야겠죠. 그 사골의 그 깊은 맛이 쑥 들어오면서 몸보신이 되는 느낌? 막 건강해지는 느낌. 건물을 새롭게 올린 이유를 알겠네요. 아, 그래요? 곰탕 옆을 빛내는 또 하나의 별미가 있으니 남다른 사연을 가진 수육입니다. 제가 늘 먹어왔던 수육은 그 좀 하얗고 도톰하고 그런 거였는데 일단 색이 조금 갈색에 가까워요. 곰탕에 들어가 있는 그 고기하고 그다음에 소머리를 같이 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얇게 더 얇게 재탄생하는 고기는 30년 세월 매일같이 고기를 썰어오신 어머님의 노하우로 완성됐다죠. 도마 가져왔는데 저희 오빠가 30년 동안 썼던 도마. 30년 동안 한 도마를 쓰셨다고요? 네네. 오, 잠시만요. 와, 대박. 짠!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의 용도는 뭐 따로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아니지. 썰다 보니까 그렇게 났지. 이 두꺼운 도마가 구멍이 날 정도로 고기를 써셨다니 맛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그대로 고기 한 점 올리고 한 입 들어갑니다. 부드러운데 쫄깃쫄깃해서 그냥 먹기 좋은데 거기에 또 야채가 일단 굉장히 신선해요. 그래서 아삭아삭 거리는 이 느낌이 부드러움과 쫄깃함이 잘 조화를 이룬다. 네.
동아씨, 오늘 그렇게 드셔보니까 그 맛이 어땠어요? 기존의 곰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얼큰한 매력까지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순창표 곰탕을 먹고 이 배도 채우고요, 영양도 든든히 잘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창의 공보계장님과 함께 만나본 특별한 맛. 투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따끈한 곰탕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까지 훈훈하게 채워보세요.